네, 안녕하세요. 스테이션비의 강병입니다. 자, 오늘은 BMW의 M340i 투어링 성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수많은 N 사이에 혼자 M이야. 야, 이거 못 끼겠어, 뻘쭘해가지고. 트랙에 들어가서 이 M340i 투어링 모델 한번 움직임을 좀 볼 건데요. 지금 오늘 여기 보시면 N이 한 30-40대 정도가 와 있습니다. N 버스데이 파티가 열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모두 다 N인데 저만 M이에요. M이 이렇게 움츠러들어도 되나? 여기 있는 차 중에 가장 배기가 조용한 차가 아마 이 M340i 투어링이 아닐까 싶습니다. 야, 이게 알만한 사람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이 그림을 봐, 이 그림을. BMW를 대표해서 축하. 멱살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상도를 넘는 건데. 강병이니까 오케이 되는 거지. 네, 맞아요. 저 사람들 다 이제 그 스테이션비 구독 취소할 거야. 우리 생일 잔치에 지금 이런 되게 망측한 차를 갖고 올 줄 알았으면 M 아니면 인정 안 해. 아니 왜 M이야? M340i가 어디? 이게 40i만 떼면 M3이라고. M3. M의 기준은 사이드 미러로 봤을 때 휀다가 보여야 돼. 알만한 사람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네, 이 M340i 투어링 다른 3 시리즈보다는 가변 댐퍼가 들어가 있는 특징, 그리고 또 거의 400마력에 육박하는 풍부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똑똑한 엑스드라이브 사륜구동기까지 더해져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똑똑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운전자가 후륜 느낌, FR 느낌을 갖고 싶을 때에는 꽤 상당 부분 그 운전자의 기분을 맞춰줄 수 있는 그러한 전후 무게 배분의 컨트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죠. 차는 제가 F31 바디의 3시리즈 투어링을 굉장히 많이 탔거든요. 근데 더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뭐 차의 무게도 무게지만 그것보다도 이 메커니컬 그립 양 자체가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차량을 이렇게 움직여 봤을 때 아주 막 예리한 느낌이라기보다는 굉장히 강력한 어떤 힘에 이끌리는 것처럼, 뭔가 이게 자력에 이끌리는 것처럼 막 이렇게 앞머리가 움직이는 이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즈의 이 선의 반응이 날카롭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힘듭니다. 게다가 지금 이 투어링 모델 같은 경우에는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조금 더 넘어가 있어요. 세단이 거의 5대5에 맞췄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투어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느껴지는 느낌으로는 한 48대 52, 뭐 49대 51, 약간 한 1-2% 정도가 뒤쪽으로 좀 더 넘어가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후륜 쪽에 걸리는 하중이 앞쪽보다는 한 10% 정도 좀 더 무거운 느낌이 있어요. 이 차의 선의 감각은 세단이 주는 그 느낌하고는 또 약간 다릅니다. 머리가 예민한 느낌은 아니었는데 일단 이 선회력이 뒷바퀴까지 전달이 되면 뒤쪽에 좀 더 무거운 그 무게중심이 비로소 요를 만들어낼 때 그때부터 궤적이 뉴트럴로 싹 들어오는 그러한 느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뒷바퀴가 좀 더 선에 가담을 해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단보다는 이 투어링 바디가 주는 이 핸들링의 느낌을 저는 조금 더 좋아합니다. 뒤쪽이 미세하게 무게중심이 더 무거우면서 더 위쪽으로 높은 그러한 느낌이라고 할까요? 살짝 그래서 FR에서 그 미드십의 양념을 조금 쳐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스포츠 모드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제 댐퍼가 확실히 좀 단단해졌습니다. 자, 불가속 한번 해볼까요? 와, 출력 게이지가 387마력, 거의 400마력짜리 게이지를 꽉 채우는 이러한 느낌이고요. 네, 이 2단 기어 기준으로 약간 저회전 한 2000rpm 정도에서 전개하면서 이렇게 쭉 스프럽을 해보면 확실히 초반부에는 터빈의 압력이 찰 때까지 약간의 이 딜레이가 있기는 있습니다. 터보렉이 없다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그 터보렉이 한 2500, 600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거의 대부분의 발진 토크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꽝 터보의 느낌은 아닌데요. 그 다음부터 진짜로 아주 묵직하게
뒤쪽에서 밀어내는 이러한 토크감으로 연결이 되면서 3000rpm을 돌파하게 됩니다. 테크니컬 구간, 차의 무게가 살짝은 느껴지죠. 네, 이 G바디의 3 시리즈가 결코 가벼운 무게는 아니거든요. 특히 저는 전륜 타이어의 스펙이 좀 뭐랄까요, 좀 더 욕심을 내도 좋을 것 같은데 딱 225mm에서 선을 그어요. 아마 BMW는 상쾌한 스티어링 필링을 위해서 앞쪽의 타이어 폭을 과도하게 욕심을 부리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 차의 출력과 게다가 또 지금 엑스드라이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륜으로 토크가 전달되는 그런 영역까지 생각을 한다면은 225mm 짜리는 요 무게와 덩치에는 조금은 작다라고 느껴질 만한 크기기는 합니다. 그래서 초기에 진입할 때에는 약간의 언더스티어 성향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잠깐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차량의 선회가 시작되면 아까 얘기한 대로 뒤쪽에 있는 무게중심이 뒷바퀴를 부드럽게 슬라이드를 시키면서 그 언더를 뉴트럴 쪽 성향으로 바꿔오는, 그러니까 이 코너의 입구부터 중간 탈출까지의 그 핸들링 특성들이 되게 입체적으로 일련의 어떤 과정을 쭉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 과정을 한번 이해하고 나면 이게 본격적인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는 그러한 움직임을 운전자에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자, 연석 공략. 네, 이 하체 감각이 지금 스포츠 모드임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연석을 최상단까지 밟고 올라갔을 때 차가 이렇게 허공으로 점프하는 시간이 없습니다. 언제나 안정적으로 타이어가 노면에 딱 달라붙어 있는 이 리바운드의 포용력이 굉장히 좀 좋다고 할까요? 늘어나는 스트로크에 대한 대응은 아주 빠르고 기민하게, 네, 이 노면을 놓치지 않는 모습이 좀 인상적입니다. 확실히 이 차가 이런 노면에서 달리니까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 차는 타이어가 피렐리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네, 확실히 노면을 빡빡 긁어내는 듯한 그러한 진동들이 밑쪽에서 올라옵니다. 이거는 약간 그 피렐리 피제로 이 고성능 타이어들 계열의 종특이거든요. 과거의 독일차의 그 어떤 단단함을 유럽차의 대표 특성이라고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러한 감각을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보다는 좀 더 소프트한 타이어가 들어가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전에 M240i 할 때도 제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이 40i 계열들의 엔진들은 연비가 진짜 넘사벽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공인 연비 말고요, 실제 정속 연비를 보게 되면 지금 속도가 60에서 70 사이이기 때문에 최종 기어인 8단 기어까지 들어갈 수 있는 속도 영역대는 아니고요, 6단이나 7단 정도로 오가는 이 정도 속도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효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속도대역은 아니에요. 아마 이 차의 경제 속도는 70을 조금 넘어가는 수준, 70에서 80 사이가 베스트 연비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속도로 달릴 때 실제 연비가 순간 연비로 봤을 때 거의 리터당 22km를 평지에서 뽑아냅니다. 387마력짜리인데. 그리고 페이스를 약간 높여도 여전히 이 고속 연비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에요. 고속도로에서 제가 오늘 아침에 찍어본 연비가 베스트 연비는 리터당 19점대, 19.4였나요? 네, 요게 제1 외곽순환고속도로, 네, 여기에서 아침 출근 시간에 나왔던 연비였었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에 올라와서 통행량이 조금 뜸해지고 제한속도 100km에서 한 110km 정도로 유지할 때 연비도 리터당 17에서 18 사이대 정도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디젤의 3.0 버전이라고 해도 아마 그 정도 연비가 나왔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휘발유의 이 터보 엔진으로 거의 400마력을 뽑아내는 굉장한 파워 유닛을 가지고서 그 정도 연비를 낸다라는 게 저는 이 차의 진짜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요즘 유행하는 SUV처럼 폭도 넓고 키도 큰 그러한 바디 타입이었다면 공기저항 때문에 고속주행 연비가 이렇게 디젤 수준으로 잘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 외건이라고 하는 타입은 거기에서 빛을 발합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실내 공간, 러기지 스페이스를 확보는 했지만 실제 고속으로 장거리 이동을 할 때에는 승용차 수준의 연비를 뽑아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무게중심이 낮기 때문에 고속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BMW가 주는 그 특유의 고속 안정감,
네, 그리고 이 속도감마저도 무색해하는 약간 이런 여유로운 고속 크루징이 가능하다라는 거. 네. 사실 이 차는 스포츠카는 아니잖아요. 네. 애초에 생긴 것 자체부터가 스포츠카랑은 정반대점에 있지만 스펙상으로만 놓고 보면 스포츠카들이 울고 갈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뒤에 유모차를 쉽게 집어넣고 아이들을 태우고 다닐 수 있다가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딱 내려주고 나면 바로 드리프트하러 갈 수 있는 차. 유모차를 싣고 드리프트를 할 수 있는 차는 생각보다 많지 않죠. SUV는 SUV라서 드리프트가 안 되고 세단은 세단이라서 유모차가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네, 여전히 이 차는 3 시리즈입니다. 네, 이 엉덩이가 자세를 살짝 고쳐 앉는 이 느낌. 국내에는 340i가 엑스드라이브로만 사륜구동계로만 나와서 아쉽다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지금도 M340i의 후륜 버전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이 차를 가지고 정말 드리프트를 많이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닌 바에는 지금 이 차가 보여주고 있는 핸들링 특성, 이 똑똑한 엑스드라이브 시스템만으로도 충분한 재미를 준다고 봐야겠죠. 저희가 영종도 트랙에 가서도 이 엑스드라이브를 가지고 드리프트가 되는지의 테스트를 여러 차례 했죠. 540i가 나왔을 때도 해봤고 240i를 가지고도 해봤는데 아주 그 후륜구동이랑 똑같은 느낌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뭔가 이 엑스드라이브가 좋아하는 그 영역이 있어요. 그 영역대의 스로틀과 그 영역대의 타각을 써주면은 드리프트를 굉장히 길게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엑스드라이브랑 약간 호흡을 맞추면 꼬리를 재미있게 날리면서 타는 거를 허용해 줍니다. 그래요. 이 차는 사실 트랙에서 타는 것보다 이런 구불구불한 이 와인딩 로드가 더 잘 어울리는 차가 맞아요. BMW는 애초에 이 차를 가지고 레이스카를 만들 생각이 없었습니다. 네. 이 차는 다재다능함과 아주 이 평범함의 어떤 가면을 쓰고 있는 펀 토이의 영역이거든요. 엔진의 이 회전질감은 진짜 부드럽습니다. 이 직렬 6기통의 3000cc 엔진은 그냥 이 엔진만 떼다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25년 된 239에 그대로 이식하고 싶다. 그리고 이 ZF 8단과의 조합도 너무나도 매끄럽고 궁합이 좋거든요. 듀얼 클러치를 더 선호하는 편이기는 합니다만 이 차의 엔진과 이 토크 컨버터 방식의 8단 변속기는 흠을 잡을래야 잡을 만한 데가 진짜 없는 것 같아요. 이 요즘 고성능 엔진들이 터보화 그리고 다운사이징화 되면서 엔진 내 음색 자체가 많이 실망스러워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 차의 엔진 음색은 현행 나오는 6기통의 터보 엔진 중에서 가장 곱디 고운 솔직히 터보화 되어 있는 다운사이징 고성능 엔진 중에서 이 엔진의 음색, 배기음이 아닙니다. 엔진의 음색만으로 놓고 봤을 때에는 저는 진짜 이 엔진은 탑3에 넣을 수 있을 것 같다. 탑2에도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6,900rpm쯤에서 퓨얼컷이 걸리는데 배기음이 사실 조금 얌전해졌어요. 이 기존에 나왔던 M340i 세단에 비해서도 뭔가 뒤쪽에서 이 펑펑 터지는 그 빈도수가 좀 줄어들었다 할까요? 그런데 적어도 이 퓨얼컷이 딱 걸리는 그 시점 정도에서는 뒤쪽에서 굉장히 좀 거친 배기음을 토해냅니다. 사운드도 곱고 그 돌아가는 느낌도 고와서 이거를 제대로 회전시키기 시작하면 꼭 그 전기차의 모터 감각이랑도 비슷하게 비견될 수 있을 정도의 매끄러움을 자랑합니다. 전기차는 그 내연기관의 절컥거리는 그 느낌, 거친 변속 충격 이런 것들을 모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내연기관들은 정교하게 고도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점 전기 모터의 느낌을 닮아간다라는 거,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사실이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단점,
글쎄요. 단점 일단 뭐 실내에 있는 인터페이스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모델은 공용으로 쓰고 있지만 이게 좀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아무래도 그 서열화 때문에 어쩔 수는 없겠지만 상급에 있는 그 M 모델처럼 사륜 구동계를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륜일 때, 오토일 때, 후륜일 때 요거를 좀 변환시켜 줄 수 있는 장비까지만 좀 바래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진짜 오리지널 M처럼 와이드 펜더는 없어도 괜찮아요. 오히려 없는 게 더 양의 탈을 쓴 늑대처럼 완벽한 위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니까요. 그리고 배기음 초기형 M2까지 계보가 올라가기는 하지만 사실 이 직렬 6기통의 터보 엔진이 진짜 예쁜 소리를 내준다라는 그 다운사이징의 어떤 우울한 미래에서 한 줄기 빛과 같았던 그런 엔진이었는데 지금 이 모델은 배기음은 좀 아쉬워요. 엔진 사운드는 좋지만 뒤쪽이 너무 심심해서 가변 플랩이 달려있는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보다는 조금 더 박력 있는 사운드가 뒤쪽에서 해주면 진짜 금상첨화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존의 3시리즈 투어링 F31과 비교를 하면 F31은 좀 더 자연스럽게 꼬리가 돌아가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립 한계가 조금 더 낮았고 또 출력도 상대적으로 좀 낮았던 모델이었죠. 이 국내에는 투어링 모델이 4기통 엔진밖에는 제공이 되지는 않았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전체적인 그립 레벨도 올라갔고 그리고 이 엔진의 출력 레벨도 대폭 올라갔기 때문에 한 세대 전의 투어링 모델과 비교를 해보면은 진짜 이 차는 스펙상으로는 스포츠카에 가깝습니다. 출력도 거의 2배가 되는 출력을 제공해 줄 수가 있게 됐고, 트랙에서도 제가 움직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투어링 바디를 세단 바디보다 오히려 더 선호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핸들링적인 특징을 더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침내 BMW도 이제 투어링 모델을 가지고서도 M3를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동안의 BMW 투어링 모델들 중에서도 고성능 버전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단 BMW나 M이 만들었던 게 아니라 알피나의 버전의 외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알피나의 투어링 모델을 제가 직수로 가지고 오는 것도 몇 번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M 모델까지, 정말 M3 투어링까지 나온다고 하니까 기대가 됩니다. 저희 과거에 M3 리뷰했던 영상들 여기 가면 보실 수가 있는데 세단으로도 정말 가지고 놀기가 좋은 그런 자동차였거든요. 근데 무게 배분을 뒤쪽으로 조금 더 보낸 투어링의 바디라고 한다면 꿀잼일 것 같아요. 네, 이 투어링만의 정말 큰 매력, 바로 이 리어 글래스만 열어서 이렇게 헬멧 같은 큰 물건들도 쉽게 넣을 수 있다는 건데요. 오늘 이 투어링 M340i 모델과 함께 공도도 타보고 그리고 인제 스피디움에서도 살짝 한계 상황의 움직임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 차는 뭐랄까요, 진짜 너무 못하는 게 없고 모든 부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완벽해서 그래서 살짝 점을 붙이기가 어렵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그런 모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MW에서 정말 단 하나의 모델을 골라야 된다 그런다면은 저는 단연 3시리즈 투어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재밌게 봐주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또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